알고리즘 실습 네 번째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가 없네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4주차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먼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주차 강의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교수님이 아마 설명을 하고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고요. 특히 교재 같은 경우도 교수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에 잘 따라오시고 지금 뭐 교재를 사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인터넷으로 사면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에서 교수님이 하려고 했던 아니면 해야 되는 어떤 얘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강의안으로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으니까 실제로 교수님이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분반,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분반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이걸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시 그러니까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출력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출력하실 필요 없고요. 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모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일까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갖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들 좀 정리하고 컴퓨터에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할 거였는데 그냥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발상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저번에 영상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시면 컴퓨터와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얘기들 좀 접고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Natural Language, 그 다음에 Artificial Language, 그러니까 인공언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할 때는 교수님이 기계어라고 써놨는데 인공언어, 기계 여기서 말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전공하시면서 배우는 기계어 그때하고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공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요 테마에 대한 얘기하고 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주문하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컴퓨터 시스템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셔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을 하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주인과 하인 전에 설명을 안 하고 처음 나온 표현일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써놨냐면 정복자, 식민자 이런 말을 써놨잖아요. 그죠? 이게 잠깐만요. 정복자, 식민자 이런 말을 써놨는데요.
이걸 다른 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서도요, 주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리는 잘 안 써지네요.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펜인데도 지금 잘 안 써지네요. 주인과 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하인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하인에게 시키는 걸 우리 일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거를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들, 이거 해, 저거 해, 물 한 잔 갖다 줘, 물잔 가져가, 이렇게 하는 명령들이 모여진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지금 새로운 얘기했죠. 어떠한 일을 시키는 그 명령 하나하나 모인 거, 그 명령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세트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컴퓨터 시스템에게 어떻게 일을 적절하게 시킬 건가를 지금 배워가는 중이고 그 안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익혀가는 중인 거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로 변환시켜 가는 것. 이것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요. 교수님이 전 영상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거를 코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다시 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에게 명령을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익혀가는 과정을 정말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에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손가락으로 코딩하는 건 되게 빨라졌는데 깊이에서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전공을 하고도 IT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분들 사이에서 물론 그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전공을 하지 않아서 그 기본적인 다져야 하는 베이스가 약해서 겪는 문제 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 지금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절차를 변화시키는 절차를 배워가는 게, 그래서 그 절차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교수님 좀 늘어뜨려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인 알고리즘 실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 명령들을 구성할 거냐를 다져가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다시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보통은 합니다만 이번에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왔고요. 지난 영상 중에 하나에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 블록 코딩 도구들, 스크래치와 엔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개발 환경이라 그래요. IDE라고 하는데,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도구들이 꼭 있어야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 언어로서 컴퓨터에 명령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또 가져오는 폐해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교수님은 여러분들한테 크게는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세요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면서 얘네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블록 코딩 도구들이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IoT를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에 대한 연결, 지원,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특히 엔트리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접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래치가 뭔지 엔트리가 뭔지 상세하게는 얘기를 않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건 꼭 사용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 실습을 배우면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C라는 랭귀지가 있는데요. 이 C라는 랭귀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갈 거예요. 근데 꼭 C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C라고 하는 이 도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언어인 건 분명한데요. 이 언어가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해오면서 C 언어의 포맷, 형태를 다른 언어들이 되게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바 랭귀지가 그렇죠. C라는 랭귀지와 자바라는 랭귀지는 상당히 다른 랭귀지예요. 출발부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라는 랭귀지가 C의 포맷을 차용하면서 1996년에 공식 발표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바라는 랭귀지가 세상의 자리매김을 크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바도 C 못지않게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형식면에서 C가 C의 모양을 닮아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맷 때문에 C를 알아두시면 다른 랭귀지로 전환을 하는 게 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학생들이 어떤 랭귀지 공부하는 게 좋아요? 랭귀지 중심적인 공부를 얘기를 한다면 추천하고 누구나 추천하는 랭귀지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C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다시 얘기할게. 다시 쉽게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C라는 랭귀지의 모양을 우리가 C를 배운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알고리즘 실습에서는. 근데 사용하는 도구로 C를 사용할 텐데 이 C라는 형태, C라는 언어의 모양새를 차용한 언어들이 많아서 C의 기본 골격을 이해해 두시면 C, 자바스크립트, 자바, 뭐 C++, 뭐 이런 랭귀지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배워두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기 랭귀지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따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리즘 노트 살펴봤었잖아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IT는 뭐고, 창의는 뭐고, 알고리즘 뭐야,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고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제안했던 도구로, 자, 랭귀지의 전에 이제 뭐죠? 플로우 차트하고 슈도 코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플로우 차트는 특히나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호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고, 특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라고 그랬고요.
슈도 코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뭘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면 끓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라면 끓이는 절차 쓰여진 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려보면 잘 못 그리는데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플로우 차트 템플릿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 템플릿도 교수님 수업반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 구매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나누어주고 있네요. 이거 받으러 학교로 오세요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자,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지금 아직 정보를 주지 않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주차 내용들 뭐 한번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왜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면 이제 그걸 안다 그러면 설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밑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이 프로그램 쪽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이렇게 한때는 정말 난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난해했었던 시절을 통과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다시 얘기해서 엔지니어링은 공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탄생한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IT 기술,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들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론적인 개념에서 실질적인 걸로 도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실제 나중에 돌아서 보면 본인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된 것들이 적용되어진 기술들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 아까도 이제 뭐 얘기했었는데 어떤 절차를 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내리고자 하는 명령,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는 명령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알고리즘이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도구 또 다시 한번 여기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떼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붙여서 하나로만 보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가셔야 돼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우는 학문 내지는 교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이따 이제 교수님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교수님 지금 짚어가는 이러한 언어들 여기 잠깐만요. 여기 C 나왔네요. C는 3세대 언어라고 돼 있어요. 되게 나온 지 오래됐다는 뜻이고 또 C가 가는 어떤 특성 재밌는 얘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알아두셔야 되는 포트란 베이직, 코볼, 위주얼 베이직, 델파이, 파워빌더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자바라는 언어가 1996년에 공식 발표되어졌는데 C와는 다른데 모양을 C를 닮았어요. 그랬잖아요. 세대별 구분에서도 크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랬죠. 참고하시고요. C++, C#. 예, 어떤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C 그러면 C++, 그 다음에 C#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스스로 인지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 되면 아까 앞에도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기회 되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냥요, 내가 C++가 필요해서 C++를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배우시면 되고요. C 공부해야 되겠으면 C 공부하시면 돼요. C 했다 그래서 C샵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C 모른다 그래서 C샵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P, PHP, JSP라고 하는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금 교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눈에 자꾸 익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몇 개를 딱 찍어서 얘기하고 특히 국내가 이 컴퓨터 언어에 대한 편향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거나 정리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좀 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 딱 찍어서 뭐 그거 하고 뭐 C샵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향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하고는 좀 우리하고 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교수님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눈에 좀 익히시라고 정리를 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는데요. 뭐냐면요. 사람과 컴퓨터 시스템 간에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주기 위한 하인에게 명령을 주기 위한 건데요. 명령을 내 말을 알아듣고 그 일을 좀 해다오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해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해라고 시키는 거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식민지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로마 애들이 쓰는 말하고 그 식민지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힘이 센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 좋아. 그럼 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금만, 뭐, 이번 주일까지 다 캐, 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로마 사람 입장에서 그 식민지의 말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트랜슬레이터가 있죠.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로마 말도 이해하면서 그 식민지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역을 해주죠. 어떻게 번역해요? 100건을 이번 주까지 캐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럼 100건을 캐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이번 주까지는 어렵답니다.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아마 열흘은 걸린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실제로 뭐 나쁜 일도 있었죠. 100건 캐라는데 110건 캐랍니다. 뭐 이래갖고 제가 10건 빼돌리고 이래서 통역자들이 부자가 돼요. 권력도 잡고. 자, 어찌됐건 이런 방법 중에 컴파일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차차 익혀야 되는 내용이고 익숙해지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nterpret 스펠링이 틀렸다. 그죠? interpreting 이게 지금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interpreting interpret 맞나요? 잠깐만. 이거는 미안합니다. 교수님. 얼른 틀렸는지 정확치가 않네요. 여러분들 좀 나중에 틀렸다고 보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interpreting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컴파일은요 통으로 모아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으로 모아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이제 구현된 게 프로그램이면 그걸 통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번역을 하는 방법이고요. interpreting 기법은 그때 명령마다 한 줄 한 줄 번역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어요. 재밌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인지는 요즘에 대충 알죠. 양쪽의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자바가 수행하는 형태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게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들 구현하는데 만드는 데서 기본적인 논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순서 1번, 2번, 3번, 4번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순서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선택은 어떻게 해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뭐 라면 끓이기 같으면 파가 있으면 파를 넣으시고 달걀이 있으면 달걀을 넣으세요. 달걀이 없어요 넣지 마세요. 파가 있어요 파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복 같으면은 라면 끓이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될까요? 네, 물이 끓는지 확인한다. 물이 끓는지 확인한다. 물이 끓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물이 끓는다. 이러면 그다음에 뭘 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학교 오는 걸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02번 버스인가? 아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린다. 102번 버스인가? 아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반복 루프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의 정의 계속해서 슈도코드하고 뭐 플로 차트는 나오고 있네요.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습하는 것들이 이어지는데 지난 시간 영상에서 이제 연습하는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셨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영상 짧게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